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이틀 이상 개최되는 전국의 지역축제는 2017년 733개에서 2024년 1170개로 약 59.6%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전방위적 비상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와중에도 축제와 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이틀 이상 개최되는 지역축제로 세종시는 세종축제를 비롯하여 조치원 복숭아축제 등 총 4개를 제출하였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4년 한 해만 시 예산으로 127개 행사, 축제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151개 행사 축제에 약 7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축제는 개최 시 관광객 유인으로 인한 소비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화합,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체성이 없는 축제가 우후죽순 생겨나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 생활 물가 상승,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74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축제와 행사성 예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가 과시성 낭비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축제, 그와 연계된 관광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여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지역 축제로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총 11개이고 최근 3년간 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77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역 축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11개가 맞고요. 예. 예산은 3년간 65억이 되겠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를 제가 다시 분석해 보니까 네. 23년도에 세종 축제가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 1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65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에 오류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도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의원이 제출하고 할 때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세종시 축제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11개가 아닐 뿐더러 10년 이상 장시간 개최되었던 축제는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세종축제 등 6개뿐이었습니다. 국장님, 지역 축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11개 축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요. 네.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지역 특산물 홍보, 네. 관광 진흥에 예. 따른 행사를 지역 축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타 나머지 행사들은 단순한 시민 위한 행사라든가 우리 읍면단에서 하는 행사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 화면에서는 6개뿐이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 자,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앞서서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본 결과 세종시는 2024년 한 해만 세종시 예산으로 127개의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였고요. 23년에는 151개의 행사와 축제에 7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축제 수는 4개, 시정 질문 답변에 제출한 축제 개최 수는 11개,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축제 수는 24개, 모두 다 상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읍면단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까지 네. 예를 들어 체육 행사에서도 읍면에 들어간 행사가 다 포함이 되면 네. 그 정도 숫자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업은 11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빛축제, 뭐 세종축제, 낙화축제, 뭐 왕이물축제 이런 벚꽃 축제 등 그래서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면 제출된 자료 축제에도 그걸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출된 자료에도 네. 22년부터 그 11개 사업으로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4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본인이 확인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48조 2에 따라서 지역 축제의 실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한 다음에 우수한 축제,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시는 2022년 세종 건축문화제 등 4건, 2023년에는 세종 빛축제 등 8건, 그리고 24년에 낙화축제와 비축제가 빠진 4건만 문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장님, 세종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사업은 없고요. 다만 그 세종축제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예비사업 축제로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개최 기간이 1일, 예산이 1천여만 원만의 축제도 실태 조사를 반영하고 있고요. 홍보 및 예산을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축제마저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 시에서 육성하려는 축제가 생략되거나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정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려면 행사가 보통 3일 이상 지속이 돼야 되고요. 또 10년간 7회 이상 지속이 돼야 안정성을 위해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들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전 심사에서 지금 세종축제만 일단 예비사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나머지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의 많은 온라인 매체들이 문체부 지역축제 계획 자료를 가지고 축제 지도를 만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요. 우리 시에서 육성하려는 축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시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세종이라 그러면 뭐 한글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아이템보다 사실 옆에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 대전에서 빵 축제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김천에도 올해 지금 얼마 전에 끝난 김천의 김밥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천이 김밥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특산물이라든지 뭔가 연결되는 그런 고리 말고 뭔가 참신하고 이렇게 좀 반짝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세종 축제인 만큼 세종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 함께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화합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의견들을 모아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종 시민분께서 세종시 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세종 축제는 어떤 주제로 개최되었습니까? 주제는요, 한글과 네. 과학, 음악 세 가지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그 세 가지로 주제를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개의 컨셉이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는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오히려 세종 시민분들에게 세종 축제하면 딱 뭐다라고 이미지를 각인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차별화된 유형의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개최가 되었던 김천의 김밥 축제 그리고 송파구의 커피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나요? 개요 정도는 제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김천의 김밥 축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MZ세대를 겨냥하고 김밥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방문객이 끊이질 않아서요. 당초 계획했던 1만 명이 아닌 예산 1억 원으로 10만 명이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송파구에서 개최되고 주최했던 2024 청춘 커피 축제 또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자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장소 대관과 안전 점검만 관여한 채 지역 소상공인들과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연합해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송파구청 주최로 이틀 동안 외국인 포함 42만 명이 다녀간 성황리에 축제를 마친 사례입니다.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도 우리랑 비슷한 세종축제 11억 예산으로 41명이 다녀갔고 경기도 여주축제 또한 10억 원의 예산으로 4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29초 영화제 코너를 만들었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커피 영화제 29초 영화제에 460여 편의 출품작 중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놀라고. 근데 테리 엄마 조금 힘든데 테리 하는 거 엄마가 보고 있을게. 엄마 보고 있을게. 이거 엄마 다 힘나. 진짜 이거 테리가 했어? 아이고 고마워요. 아픈 엄마를 위해서 어린 딸이 믹서 커피를 건네는 이야기는 많은 방문객들의 지친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신한 축제 아이디어가 우리 시에도 향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 축제 같은 경우도 한글의 어떤 정체성을 담기 위해서 지난해 대비 한 10여 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실제 운영을 했었고요. 나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연말에 12월 중에 이제 정확한 평가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이제 방송에서도 나온 것처럼 김밥 천국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요. MZ 세대들이 봤을 때 이제 김밥 천국의 약자를 김천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행사를 이제 추진한 거로 알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 계획 대비 한 1만 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왔다. 저도 이제 그런 언론에서 이제 접해봤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저희도 배울 게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저도 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서 구미에 또 라면 축제 이런 것도 이제 봤는데 지금 세종 축제도 나름 네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름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이 튀어나오질 않기 때문에 나름 현재 세종 축제를 네이밍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고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수긍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면 그 김밥 축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빵 뻥튀기 접시를 활용했던 게 아주 히트였고요. 말씀처럼 지금 다른 타시도에는 서울 라이터 축제라든지 부산 불꽃 축제, 대구 뭐 이렇게 광주 비엔날레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세종 축제라는 게 애매하죠, 그죠? 향후에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지금 여러 축제들을 보면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저희 세종 축제나 뭐 낙화 축제 이런 부분들은 연예인들을 섭외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업들이라든가 여타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다 연예인들을 섭외를 하더라고요. 실제 연예인을 섭외를 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대비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축제들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예인도 좀 섭외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22년도에 그 사업을 보시면은 10주년 행사 때 이제 아이돌 가수가 이제 섭외가 됐었는데요. 네.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막 한 3만 명, 4만 명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타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분석을 해보면 아마 의원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을 거로 보는데 여타 지자체의 행사 대비 저희가 좀 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김밥 축제 같은 경우는
뭐 1억 원 가지고 10만 명이 왔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축제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축제는 시 네. 예산이 구청에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소상공인들과 부분도 있죠. 이런 네. 아이디어가 중요하고요. 그 우리 시 대표 축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에게 주셨는데 70에서 80점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점수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점수가 뭐 90점 이상 100점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요. 지금 저희가 최저 한 73.6점에서 한 87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 평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가 결코 뭐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 점수에 만족스럽지 않다, 더 높여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평가하는 거 대비 저희가 약간은 좀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부에서는 외부인들, 관광객 위주로 평가를 하고 저희는 저희 시민과 외부인들을 7대3 정도 비율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관대하게 평가를 하지 않나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 언론에서는 세종 축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세종 시민 참여자와 또는 지인 방문객의 나들이용으로 적합했으나 국내를 넘어서 외국인까지 방문을 유도할 만한 축제나 정체성, 콘텐츠가 올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측면에서 기존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 외에 이렇다 할 변화 요소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세종 축제에 참여했던 푸드트럭이 총 몇 대였습니까? 세종 축제에서는 15대가 참여를 했고요. 네. 마켓이 한 6군데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 축제에 약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세종 축제에 참여한 푸드트럭이 15개 업체뿐이라서 그런지 늘 세종 축제를 가면 많은 시민분과 방문객들이 푸드트럭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5년 세종 축제에도 푸드트럭 15곳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푸드트럭에 15곳을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푸드트럭이 11대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네. 군데는 중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우리 시민들 부분에서도 어떤 매출에 증가되는 부분이 없고 해서 지금 저희가 최소한을 하고 있는데 행사 장소로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요. 저희 시의 장소들이 중앙공원, 호수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당가가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푸드트럭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매출, 상인들의 매출을 증가를 위해서는 그 장소도 좀 연기해서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2014년도에 제가 문책과장을 그 당시 했었는데 지역 상인분들이 오셔서 그 현대식 포장마차 형식을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 축제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어떤 점을 아쉬워하고 있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 중앙공원에서 하는 낙화축제, 불꽃놀이, 그리고 이응다리에서 하는 빛축제,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하는 뭐 다양한 축제에 많이 가봤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거기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는데 그 주변에 상권이 없고 사람들이 막 음료수나 커피를 찾았는데 많이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고 그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세종시 상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이제 공실이 많다 그러는데 이런 축제를 이용해서 많은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세종시 상권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그 지역 축제에서 상가고시를 활용해서 그 경제 성장에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은 세종은 19년도 대비 외부 방문객 비율이 7.69% 증가는 했지만 외부 방문객의 관광 소비액은 15.19% 감소했고 1인당 관광 소비액도 23.52%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축제가 외부 방문객에겐 소비를 유인할 만한 매력이나 효과가 낮아서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주변 상가 이용에 있어서 제한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뭐 비축제 같은 경우 23년도에 매출액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관내와 이제 관외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관내는 한 10,000원 정도, 관내에서 오신 분들은 한 40,000원 정도 소비를 하고 가셨는데 평균값은 한 20,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 시에서 소비 좀 할 수 있게끔 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 내부에서도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축제 방문객들이 가격 할인 등을 제공하는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 상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의 경우 축제에 기인하여 증가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카드사마다 이용자 수가 다른데 특정 카드사 매출만으로 지역 상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협력을 하셔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욱 알차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정 카드사 매출만 저희가 분석한 이유는 이 카드사가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할 때마다 일정 부분 비용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 비축제 같은 경우도 하나카드사만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카드사 매출 증가를 보면 31.5%가 됐었고, 여타 복숭아 축제라든가 낙하 축제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에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도 신한카드에서 매출 증가가 한 37%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빅데이터 분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빅5 카드사에서 한두 군데 더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통계라든지 외부에 나가는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예, 우리 시 축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겠다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윤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정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국장님께는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시장님께도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의 축제 및 행사 예산 편성에 대한 페널티 부과 부분을 삭제하는 교부세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행안부 교부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과 지방 재정 악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축제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축제가 낭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세종시 예산에 편성된 행사 축제 사업수는 187개로 약 58억 9천만 원으로 산출되었고, 세종 낙화축제가 기존의 2억 1천만 원에서 3억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종축제는 올해 11억 5천만 원에서 6, 8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 관련 예산은 고무줄처럼 증감폭이 매우 큽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축제 신설보다는 세종시 축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종 비축제는 내년 추경에 8억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부시장님, 현재 축제 및 행사가 중장기적인 계획이었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제 및 행사를 시기별로 결집을 시키셔서 대표 축제 또는 행사로 지정, 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축제라는 것이 상당히 의외성이 있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천시에서 한 것처럼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관광객들의 반응이 폭풍 같아서 그런 결과가 날 수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좀 포용성을 갖고 그 관광객들이 의외성을 즐길 수 있는 축제들도 면밀히 관찰해서
느슨한 관계성을 자꾸 찾아내면서 세종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공한 사례는 지금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런 많은 사례가 있지만 사실상 성공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행사성 행사로 끝내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면서 중장기 계획과 의회성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축제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우리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추진위원회, 대행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서 자의적인 평가에 그쳐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평가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6월부터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를 위해서 지역축제 시범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년 예산안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줄 모르고요. 그 내용 전체를 확인해 보진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해 놓은 거는 의원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지역 축제도 앞으로 평가를 해야겠다 해서 지역 축제 시범 평가 추진 계획이라는 걸 지난 5월에 세웠습니다. 네.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시 특성에 맞는 축제 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정책 연구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의 콘텐츠하고 성과 운영이 있는데 요 결과들이 지금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했었고요.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우리 시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축제들에 대한 예산들은 그간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과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 끝에 예산 활용 범위 내에서 우선 예산이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축제 평가는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외부 전문가와 그다음에 시민분들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요. 그 형식적이고 외래적으로 의례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평가 체계를 좀 객관화하고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평가 체제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개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2023 세종 비축제 평가 보고서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보았습니다. 예,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외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은 총 1시간 42분으로 파악되었고요. 체류 기간은 당일이 91.3% 체류 증가를 위한 숙박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 낙화축제 평가에서도 96.9%가 당일 방문이고요. 평균 체류 시간은 3시간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시 주요 숙박시설 현황입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있어 숙박 수요가 굉장히 높지만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달 기준 세종시 주요 숙박시설은 4곳이고 734실 1,733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각 숙박시설의 홈페이지 기준 숙박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충남 아산시는 숙박시설이 206개소, 6,339실, 대전 유성구 101개소, 4,856실, 충남 공주시 140개소, 3,201실에 비해서 우리시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숙박 비용도 13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광,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 해결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향후 숙박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서 감사한데요. 저희 시에서는 도농복합도시로 발전되게 된 우리 시에 적합한 그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동지역은 호텔 중심으로 해서 신축이나 현대화된 숙박 시설인데 그건 장점이긴 한데 숙박시 그 가족 단위에서 그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역에서의 고민은 가족 단위라든가 관광객이 가격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더니 식음료의 할인권을 준다든가 하는 관광지에 대한 입장권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의외로 또 가격은 싼 데 비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모처럼 만에 관광을 왔는데 좀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숙박하기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청주나 대전 쪽으로 혹시 아까 말씀하신 아산이나 공주 쪽으로 또 나가시는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숙박 시설 중에 시설 개선이 조금 필요한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숙박 시설을 개선하는데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숙박 시설을 먼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좀 낮은 가격으로 그 사람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달 12월에 나성동에 첫 숙박업소가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 44개 객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데요. 이 숙박업소 1박에 10여만 원 선으로 가격이 형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주민분들은 이 첫 소형 호텔 개소가 특정동 곳곳으로 모텔이 침투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의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대부분 그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겁니다. 중앙 청사에 일을 보러 오셨다가 거기 숙박하고 출장 가셔서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현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관광과 숙박의 연계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세종시의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관광지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저희 관광을 하는 목적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연 경관을 보는 관광도 있고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관광도 있고 쇼핑을 하러 다니는 관광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종시가 갖고 있는 관광지원은 타 관광지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행정수도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고요. 이것과 연계된 국가에서 지어준 다양한 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지역에서는 국립수목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없는 박물관 단지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전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 중에 베아트리 파크라든가 그 전이면에 있는 초수 이런 관련한 것들이 그 관광 자원으로서의 이 잠재 역량은 갖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분들께서 그것의 의미라든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종 시민분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네. 예, 한번 보시죠. 세종 온 지 딱 10년이 넘었는데요. 외부에 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들이 왔을 때 이제 그 대통령 기록박물관, 아주 기록관,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요. 호수공원, 이제 호수공원을 주로 많이 돌면서 그 세종 그 도서관 있죠. 도서관
6층에 있는 경양식집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이 생기고 수목원이 생기면서 중앙공원과 수목원을 많이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기록관과 세계에서 가장 큰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이 있고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3번째 우주 측지 시스템을 갖춘 세종 우주 측지 관측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 복도에 그게 써 있기 때문에 항상 오감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는 또 공유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한 관광지는 희소성 덕분에 방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 측지 관측센터는 교육적인 가치로 인해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세종시만의 유일한 관광지를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대표 관광지로 활성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도 시정 챙기느라고 측지 관측소를 못 가봤는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한번 가보고 그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관광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도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세종시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자료에 따르면 22년 165만 명, 23년 17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많이 방문하는 곳이 세종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영다리일 텐데요. 대부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타 시도의 경우에 무료로 운영되는 관광지에도 지역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 기념품을 주요 관광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주요 관광지인 수성못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관광 정보 제공 및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관광 기념품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세종시의 기념품이 잘 판매된다면 이를 생산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수익이 돌아갑니다. 세종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현재까지 예산 문제로 13년, 17년, 21년, 23년 총 4회로 단편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선정작은 시청 1층의 카페에 진열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제품은 아름다운 순 우리말을 담은 수제 도장으로 우리시 관광 기념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로 보이십니까? 재질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구매 가격은 7만 5천 원입니다. 우리시 관광기념품은 최저가 15,000원에서 최고 14만 5천 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선택의 폭이 좁고요. 현장 구매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작가에게 연락하면 문화재단 담당자한테로 다시 돌아가고요. 문화재단 담당자가 택배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반면에 타 시도의 경우에는 MZ세대를 겨냥해서 방문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모자, 우산, 핸드폰, 홀더 등 쉽게 구매할 만한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관광기념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떠실까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여기 세종시청을 방문하는 분들께 세종시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념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그 기념품을 받고 일단 좋아해야 하고 그것의 활용도가 높은 기능성을 좀 확보해야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글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쓸 수 있는 소재가 이응다리,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우리 뭐 이제 아까 측지 관측소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격대별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관광이 더욱 발전하려면 현재 관광의 문제점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종 시민분께 지인이 세종을 방문했을 때 관광하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지인들이 세종시를 왔을 때 제가 많이 이제 안내를 하는데요. 안내를 받고 난 후에 불편한 점을 가끔 얘기를 해요. 먹을 게 마땅치 않다. 주차할 곳이 불편해서 둘러볼 곳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경우가 있고 스마트한 세종시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종의 지인분들한테 추천할 곳이 거의 세종 시민이라면 한 손에 한 5-6곳 꼽힐 정도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로 지인분들에게 여행 코스를 짠다 그러면 과연 그 한정적인 공간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세종시 관광의 문제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1박 2일 코스 여행 홍보가 미흡하다, 먹거리가 부족하고 주차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면서도 또 우리 세종시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우리 파닭도 있고 순대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김천시가 김밥으로 뜰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의외성이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에도 맛있는 것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자세로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님 네. 지인분이 세종에 방문하시면 관광을 위해서 숙박을 하고 가시면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저희는 조용한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우리 세종시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전 방축전 음악 축제를 오는 사람 방축전 음악 분수 저희가 도담동에서 살고 있는데 방축전 길 걷는 그것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삼성천 음악 분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우리 중앙 청사가 있는 곳에 정말 주말에는 한적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걷기 좋은 환경이 있다라는 것, 걷기가 굉장히 좋은 세종시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네. 되고요. 네. 그걸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맨발 걷기 열풍도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좀 초점 맞춰주시고 네. 숙박 시설이 차후에 개선을 하더라도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우선 제대로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광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2019년 모바일 관광앱 세종은 처음이지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앱은 2019년 6월부터 23년 말까지 누적된 다운로드 건수가 1986건이 되지만요. 1일 평균 접속 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첫 화면에서 숙박 목록을 클릭하고 접속하면 화면에서 보이듯 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안내와 음식점 또한 시 홈페이지 수준에 그치고요. 관광 앱으로서 무색하게 홍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속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활용하거나 SNS를 이용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자체별로 자기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한계들을 저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느꼈고 그것들을 가능한 중앙부처에 있는 것에 탑재해서 노출 빈도가 높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숙박, 먹거리, 교통,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시는 교통이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야간 관광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시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야간 관광을 어떻게 그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그 뒤에 숙박 문제가 본격화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 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밤에 할 수 있는 그 소재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야간 경제에 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그 사업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들이 조금 정리되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네, 야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시 집행부 쪽에서 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네.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그다음에 문화관광 대표하고 해서 그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개 영역 25개 지표 중 세종시는 인구 규모, 인구 성장률, 재정 자립도, 1인당 소득 지표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총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이면에는 청년이 부족한 청년 도시, 증가하는 자살률, 상가 공실 문제 등 여러 그림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실제로 높아졌는지 내실 있게 개선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시민부터가 만족하고 외부인에게는 세종시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닌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축제와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종시만의 매력을 선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린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종시 축제와 관광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